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너무나 황망스럽고 그 다음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상속세 알아보기 시리즈 편 8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속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됐다는 소리는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서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된다면 등본상에 제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적 등본에 등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망 신고 다음에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및 부동산, 기타 등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에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시군구청, 부동산 정보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거 평가 분석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이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상속재산이죠. 비상속인 본인 고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자기 명의다. 그러면 고유의 본래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나 적금이나 보험이나 기타 주식 등이 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본래의 자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뭐 부동산 등을 매각했을 때 매각 자금에 대한 것들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혹시라도 소명하지 않으면은요. 그 상속인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숨겼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 상속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명한 것은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만 소명하지 못한다면은 일정 부분은 상속재산에 바로 가산되는 것이 바로 추정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해서요. 원래 민법상에는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에 그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퇴직금이나 아니면 신탁금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간주 상속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임박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라고 미리미리 정의하는 경우 있겠죠. 이랬을 때는 상속재산이 주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정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한테 정의한 건은요, 정의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다 합산하고요. 비상속인이라고 해서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 있죠. 며느리, 사위, 손자녀, 기타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의한 거는요, 정의 후 5년 내에 사망하게 된다면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의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인을 하면 합산되지 않고요. 비상속인은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겠죠. 이 모든 것을 합산해서요. 상속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종 채무나 기타 등등을 파악하고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재산 분할하는 방식은요.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 100%가 협의해서 그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똑같이 나눠 가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이 더 가지세요 하면서 1.5%를 150%를 더 갖게 그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한 다음에 협의 분할로 바로 재산 분할이 가능하고요. 유언 분할도 협의 분할도 안 된다. 그러면 법으로 하라. 법대로 하라. 그래서 법정 분할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법정 분할은 배우자는 1.5, 자녀들은요. 1.0이 되겠습니다. 아들, 딸, 기혼, 미혼, 미성년자, 성년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친생자라든가 입양자라든가 혼외자라든가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만 된다면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어떻습니까?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산 이전 간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망한 달에 속하는 달로부터 만일까지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등기하면 되는데 등기일자가 3개월 뒤에 하더라도요. 실제 소유권 이전 일자는요.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상속 발생일, 바로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로 소급해서 적용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취득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아서 각자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싸움이 난 거죠. 이랬을 때는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각자 등기한다고 해서 취득세를요. 자기 것만 낼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3분의 1만 그 등기한다 하더라도 100% 취득세를 다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좀 귀찮죠.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는요, 바로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말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체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다 상속인이 국내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9개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고요.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에 10일에 걸쳐서 분할로 그 할부처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세를 산출할 때 상속세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고요. 30억 원 초과일 때는 5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뭐 하고 나니까 과세표준이 50억 원이더라. 그러면요. 바로 50억 원은 그 세율 50% 구간에 걸리죠. 그러면 5, 25 하면은요. 25억이고 누진공제액 4억 6천 빼니까 20억 4천만 원을 바로 상속세를 내면 되겠고요. 상속 발생 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리 신고 납부한다면요. 3% 할인을 또 받게 되니까 20억 4천만 원 대비해서 3% 정도면 굉장히 많거든요. 몇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만큼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6개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날 사망한 경우에는 5월 31일이 말일이죠. 그러니까 6월 달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말일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요, 9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이 아니라 12, 1, 2, 6년도 2월 28일 또는 29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납부하기 힘들다. 그랬을 때는요, 연 단위로 늘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부처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부연납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요, 10년 동안에 총 11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억 원이다. 그러면요, 매년 1억 원씩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거치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재산인 경우에 50% 미만의 가업 상속이라면요, 10년 거치 후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50% 이상이라면 20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여기에 비해서 5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거치 기간은 없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부연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은요, 무조건 상속세가 발생됐다고 해서 10년 동안에 11회에 걸쳐서 11분의 1씩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미만이 된다면 연부연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6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11분의 1로 해서 무슨 뭐 500만 원씩 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6년 동안에 6회에 걸쳐야만 어떻습니까? 5년 동안이죠. 죄송합니다. 5년 동안에 6회에 걸쳐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매년 1,000만 원씩 납부가 가능하겠죠. 이럴 때 상속세가 6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10일에 낸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는요, 상속세 신고 이후에 1년 이내에 반드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50억 원 이하일 때는 각 그 지역의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재산 변동 내역이나 기타 등등을 확인해서 상속세 조사하는데요.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세무서에서 재산세과에서 본청으로 올리죠. 그랬을 때 지방국세청 조사 상국에서요.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재산 변동 내역이나 기타 상속 연계 계좌도 아주 속된 말로 빡시게
그 검사를 하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요, 어떻습니까? 상속세 절세 전략은 죽었을 때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사후 관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일 때는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5년 이내 재산 변동 내역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많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소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끌어낸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일 때는요, 반드시 5년 이내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절세 전략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한번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판단인데요. 금융 입출금 내역들을 바로 10년 동안 보통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순 입출금 내역, 그러니까 바로 100만 원 넣었다 100만 원 뺀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지만요. 굳이 그것을 증빙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았을 때는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요,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거 합산해서 누진과세 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상속세 증여세 부과제적 기간은요, 어떻습니까?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일 때는 15년 플러스 신고기한 이후까지 기산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증여세는 15년 3개월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15년 6개월 이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탈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요,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떻습니까? 과세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요, 평생 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랬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았을 때는 그 부가지적 기간이 한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0억 이상이 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을 좀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의적으로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요. 가산세가 40%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20%고 단순 과소신고일 때는 10%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율은요. 그 만분의 22에서 어떻습니까? 연단위 365일 기준으로 해서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낸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안 낸 게 10억이다. 그러면요. 부정으로 무신고했다 그러면 4억 원 내야 되고요. 10억 원에 대해서 8.03% 1년에 8,030만 원씩 5년이면 4억이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부정으로 내지 않았다면 10억 원 플러스 8억 원 이상 18억 원을 더 내야 되니까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가지고 3% 할인까지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때는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것이요.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는 50% 감면이고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물론 6개월 초과할 때는 감면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된다면은요, 상속세 절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돌아가시 전도 중요하고요. 돌아가시 뭐 10년 이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전략을 수립하고요.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요새는 고령화 때문에 부모님이 90세, 95세에 돌아가시면 자녀도 70세 내외가 되거든요. 노노상속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고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녀한테 상속하면요. 자녀한테 상속세 1차 부담, 그 다음에 2차 자녀가 고령이라서 손자녀한테 지금 상속하면 또다시 2차 상속세 부담이 되니까 노노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엄청난 고민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자자손손 플랜, 그 다음에 100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그 이번 달이 끝나면 갑진년이 끝나겠죠. 그렇다면요.
그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콘스탄트 김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로 한 달 동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무료 상담의 기회를 받으셔갖고 100년간의 엄청난 세금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년이라고 했지만요. 200년, 300년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요. 정말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